3월 폭락장 이후 4월, 5월, 6월 주식시장에 입문한 분들 중 주식을 처음 배울 때 오로지 가치투자만이 살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신 분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들이 신앙심으로 믿고 계신 가치투자가 어쩌면 장기간 물려있는 사람들의 허울 좋은 허상이라면 어쩌실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주식의 가치라는 것이 같은 종목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그 가치를 평가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종목을 분석을 하는데, 가치 투자라는 게 과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맞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맞는 매매 방법인가? 회의감이 들 때가 저는 많습니다. 주식이란 것이 결국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주식을 누군가도 나처럼 그 가치를 결국 알아줘서 내가 매수해서 그 누군가에게 수익을 남기고 떠넘겨야 되는데, 가치 투자한답시고 마냥 시간만 보내고 계신 건 아닌지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틀리다 보니 누군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도 맞고 누군가는 성향상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것도 맞는데,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는 가장 큰 목적과 이유는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종목을 오래 들고 있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고 될 수만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매수해서 되도록이면 빠르게 수익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게 가장 해피한 결과가 아닐까요? 주식 투자를 그냥 남들 보여주기 위한 폼으로 하시는 거라면 나 가치 투자자요, 장기 투자자요, 이런 소리 이해 못할 것은 없지만, 주식의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목적이 수익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가치 투자한다고 무조건 주식을 장기로 들고 가야 해 라는 신앙심은 버리시고 현실적인 주식 투자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요즘 시장 상황과 이슈 종목에 대해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종합지수인데,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난 9월 16일 이후 이날 이후 지속적으로 음봉이 계속 나오면서 하락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지수는 미세하게 상승했지만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또 음봉이 나왔죠.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시장 역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거품론이 일면서 폭락을 하고, 수소차 트럭 사기 사건에 휩싸인 니콜라 같은 경우, 그리고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전체적인 흐름도 좋지 못하니까 그 분위기나 여파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합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계속 폭락했죠. 이런 하락 압력이 강한 시장에서는 소수의 상승하는 종목과 다수의 하락하는 종목이 뚜렷하게 구분되면서 상승하는 소수의 종목으로 돈이 몰리면서 단기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만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 이기는 종목이 별로 없고 시장 분위기 타지 않는 종목도 별로 없는 건 주식시장의 영원한 진리인 듯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더 방어적으로 신중하게 매매하는 것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를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신중하게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마감하는 오늘 시장 이슈 종목 한번 살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되어서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 대북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돼지 김정은 하여튼 돼지 김정은이 사과문을 이례적으로 발송했다고 해서 대북주들이 움직인 듯합니다. 참 할 말은 많지만 주식 채널이라서 그런 얘기는 또 할 수가 없고 주식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특징주 한번 살펴보면 SV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뮨메드가 코로나 치료제 바이러스를 대부분 감소시킨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뮨메드 제조해서 지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한가가 갔습니다. 잡주죠, 잡주.
잡주기 때문에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매매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단타 잘하는 사람들도 사실 좀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컨트롤이 계속 윗골이 다는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따라가기도 좀 불안해요. 장중에 올라가는 거 뻔히 보여도.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상승 종목으로 오늘 뭐 급등했다 요거로만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뭐 노리기는 조금,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사실 좀 불분명하게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오팩트입니다. 이 회사는 재활 의료기기를 주로 제조하는 회사인데 최근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계속 이제 시장 상황도 안 좋은데다가 종목 자체도 뭐 급락해서 질질 흘러내렸죠. 그러다 오늘 뜬금포 뭐 상한가 한번 갔는데 뭐 이 관계사가 우울증 치료 임상 3상이 완료됐다는 소식에 상한가 같습니다. 이 종목도 그냥 상승했다는 어떤 그냥 이슈 종목으로 한번 볼만하지, 이 종목을 노려서 매매하기에는 이게 뜬금포인지 아니면 추세를 다시 이어갈지는 좀 불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밑에 거래량이 그렇게 동반되지 않는 그냥 갑자기 흘러내리는 와중에 상승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 종목을 뭐 관심 종목 넣어놓고 노리기에는 조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패스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우리기술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흐름이 좋은 상황이에요. 노려볼만 합니다. 단기 매매에 조금 자신 있다 싶은 사람은. 왜냐하면은 이 종목 자체가 지금 흐름을 좀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제가 봤을 때 요때 9월 7일 이후 상한가 거래량, 예전에 없던 거래량을 동반된 상승이 나온 후 뭐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또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흘러내렸죠. 그러다가 자회사인 CGO라는 회사가 한국석유공사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를 뭐 수주했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 행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걸 노리기보다 조정을 좀 주고 난 후에 다시 반등하는 그런 시점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 종목으로는 한번 볼 만해요. 앞전에 얘기했던 뭐 네오팩트나 SV 인베스트먼트보다는 이 종목이 사실은 약간 더 저는 비중 있게 볼 만하다고 봐요. 흐름을 이래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서 그래요. 저는. 다음 종목은 이노테라피입니다.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소식에 이노테라피가 상한가 갔죠. 흐름 역시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동반된 상태에서, 예전에 없던 거래량이 동반된 상태에서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 기준으로는. 다음 종목은 대아TI입니다. 이 종목은 철도 관련 회사죠.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뭐 사살되었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뭐 사과 통지문 발송했다는 소식에 이 종목이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지속성이 있게 이제 뭐 상승을 할 것인가, 이게 문제죠. 제가 봤을 때는 신뢰성이 낮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슈 자체가 조금 오래 갈 가능성은 있어요.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이 아무래도 이슈의 중심으로 좀 시끄러울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거기에 반응해서 계속 움직일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약간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뭐 지속성이 있다고는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체크사항으로 그냥 이 종목이 그냥 움직였다, 이 소식에 대북 관련주로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 종목을 굳이 노리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좀 따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줌인터넷입니다. 이 종목은 KB증권과 핀테크 사업 진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이슈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조금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관심 있게 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 자체는 사실 잡주지만 이슈 자체가 연속성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없던 거래량이 동반된 흐름이 지금 계속 상승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쉽게 확 한 번에 꺼질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다시 한번 윗꼬리 이 고점 부분인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시도하러 갈 가능성이 최소한 한두 번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 기준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확률적으로 봐서 그래요. 이게 뭐 절대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뽑아놓고
흐름을 한번 볼 거예요. 매수하라고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위험합니다. 이 종목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오늘 상승했는 흐름을 보인 종목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급락한 종목도 한번 봐야 되겠죠. KPM테크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9월 15일부터 좀 따라다니면서 몇 번 매매했고 오늘은 틀리고 나왔죠. 성질 매매합니다. 가끔씩. 노가다만 실컷했죠. 그리고 한 180만원 보태주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오늘 최근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급락 나오는 것도 어쩌면 뭐 당연한 수순입니다. 원래 잡주들 그렇잖아요. 이 종목이 이제 휴머니즌이라는 나스닥 상장이 예상되는 종목에 지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로 해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거와 같이 이제 텔콘 RF 제약도 같은 흐름을 보였죠. 그러나 이제 두 종목 중에서는 KPM테크가 1등 주죠. 어쨌든 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는 것도 뭐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잡주에서는 조금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목이 추가 하락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오늘 하한가 같고 시간에서도 몇백만 주 이제 매도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그래서 상승하기 전 시점인 1,500원까지 다시 내려올 것인가? 저는 그렇게는 또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반등 시점을 노려볼 만하다. 제 기준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 종목은 관심 종목 제외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관심 종목으로 들고 보고 있다가 또 노릴 거예요. 반등이 한번 나온다면 그 시점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고 저는 봅니다. 단기 매매에 자신 없고 빠른 종목에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은 이 종목은 쳐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KPM테크하고 텔콘 RF 제약은 오늘 둘 다 하한가 같습니다.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 피로감으로 인한 급락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런 종목에서는. 그리고 특징주는 빅텍이죠. 대북 관련주로 이제 전일 실종 공무원 피살 소식에 급등을 했죠. 그런데 오늘 또 김정은이 사과문 발송했다는 소식에 또 반대로 또 급락했습니다. 오늘 특징주에서 아까 살펴봤던 위에 언급했던 급등락한 종목들은 어디까지나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슈나 흐름이지, 가치 투자하시는 분이나 뭐 중장기 매매, 그리고 빠른 매매에 자신 없는 분, 단기 매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쳐다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말 동안 모두 나는 수익을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주식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정 가치 투자를 모토로 삼아서 투자를 하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자신의 주식 투자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는 단기 매매를 주로 하면서 가끔 스윙을 할 것인가, 그리고 가끔 좋은 종목이 보였을 때 중장기로 볼 것인가, 요런 매매 스타일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매매를 이끌어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는 오로지 정말 남들이 말하는 가치 투자, 그거를 신조로 삼아서 신앙심으로 삼아서 갈 것인지 좀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낭비됩니다. 우리가 주식 수익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매매를 해서 수익을 추구할 것인지, 우왕좌왕하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만들어 갈 것인지, 뭔가 목표를 가지고 내가 한쪽 방향을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주말 동안 나는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환절기라서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도 뭐 이틀밖에 없지만 매매할 날이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